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 88 시니어 건강쇼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늘은 무조건 몸에 좋은 음식이다. 생으로 먹든 장아찌로 먹든 꾸준히만 먹으면 건강에 이롭다. 그래서 매일 아침 식탁에 마늘을 올려두고 드시는 분들, 당신도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마늘이 몸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간을 망가뜨리고 혈당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마늘 장아찌를 10개씩 드시다가 간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마늘이 왜 어떤 사람에겐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병을 부르는 독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마늘을 절대 이렇게 먹어선 안 되는 3가지 방법, 마늘을 보약으로 바꾸는 섭취법 3가지,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꿀마늘 레시피, 잘못된 보관으로 생기는 독성 예방법까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혈압, 당뇨, 간 건강이 걱정이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먹는 마늘,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늘을 건강식으로 여기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마늘은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등 소화기관 계통의 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여러 연구에서는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지역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암 발생률이 2030%가량 낮았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마늘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몸 안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마늘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다는 의학 논문들도 여럿 있습니다. 셋째, 마늘은 면역력을 높이는 천연 항생제로 불립니다. 알리신 성분은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항하는 자연 방어력을 키워주며 특히 감기나 독감 같은 계절성 질환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마늘은 잘만 먹으면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좋은 성분들이 잘못된 조리법 혹은 다른 음식과의 궁합에 따라 쉽게 파괴되거나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마늘이 약에서 독으로 바뀌는 3가지 잘못된 섭취 습관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마늘 장아찌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달콤하게 절인 마늘 장아찌는 식욕도 돋우고 밥 반찬으로도 인기가 높죠.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설탕과 마늘의 조합입니다. 마늘의 유효 성분인 알리신은 설탕과 만나면 화학적 변형을 일으켜 몸에 좋은 작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부작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단맛이 강한 마늘 장아찌를 장기간 섭취하면 당뇨병이 악화되거나 간 기능에 부담이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장아찌를 담글 때 흔히 쓰이는 식초, 소금, 조미료 등의 첨가물 역시 마늘 본연의 영양소를 훼손시키고 고혈압, 신장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 과다 섭취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은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가공된 형태의 마늘을 매일 반복해 드신다면 그건 약이 아니라 매일 독을 조금씩 들이키는 것과 같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또 다른 위험한 궁합, 마늘과 빵 그리고 버터의 조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늘을 넣은 음식 중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마늘빵입니다. 향긋한 마늘향, 고소한 버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손이 자주 가죠. 하지만 마늘과 버터, 정제된 밀가루가 함께 들어간 이 조합은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궁합입니다. 첫째, 마늘의 매운 성분은 소화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마늘빵에 포함된 정제 탄수화물은 급속도로 혈당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위험하며 건강한 사람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버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마늘과 결합할 경우 간에서 중성지방 생성을 촉진시켜 지방간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셋째, 밀가루 속의 글루텐은 마늘의 매운 성분과 함께 작용하면 일시적인 쾌감을 높여 빵이나 면류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즉, 자주 마늘빵을 드시면 단순히 마늘이 몸에 좋다고 믿는 사이 혈당, 간, 혈관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늘이 들어간 음식이라도 무조건 건강식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마늘이 가장 무서운 도구로 바뀌는 순간 곰팡이 핀 마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상한 건 잘라내면 되지 않나요? 겉부분만 깎아내면 멀쩡해 보여요. 아까워서 버리긴 그렇죠. 하지만 이 작은 선택 하나가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마늘은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로 간을 직접 공격해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마늘이라도 곰팡이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안쪽까지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표면만 깎아내고 남은 부분을 먹었다면 이미 몸 안으로 독소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아플라톡신은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삶아도 볶아도 익혀도 그 독성은 그대로 남아 간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섭취로 큰 증상이 없더라도 반복되면 간 수치 이상, 만성염증, 심지어 종양 형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늘은 보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보관과 방심은 오히려 마늘을 누적형 도구로 바꿔 놓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절대 해선 안 되는 보관법과 안전한 마늘 보관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잘만 보관하면 오래도록 좋은 성분을 유지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관을 잘못하면 곰팡이와 독성 물질이 쉽게 생기는 위험한 식재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늘은 껍질 안에 수분과 당분이 많아 공기 중 습기와 온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기온과 습도가 높은 계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균이 마늘 내부까지 빠르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보관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껍질을 벗긴 채 상온에 두는 것입니다. 겉은 마르지만 속은 빠르게 부패하며 하루만 지나도 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 무작정 쌓아두는 것입니다. 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로 맞닿은 마늘 사이로 습기가 고이기 쉬워 곰팡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겉에 물기가 있는 상태로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것입니다. 씻은 마늘의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냉장고 안에서도 곰팡이가 자랄 수 있으며 마늘 표면에 생긴 습기가 독소를 퍼뜨리는 통로가 됩니다. 보관은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늘을 약으로 만들 것인가, 도구로 바꿀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마늘의 안전한 보관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마늘을 약처럼 보관하는 법, 즉 곰팡이와 독소를 피하는 보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늘을 사오면 바로 상태를 점검하세요. 눈으로 봤을 때 색이 누렇게 변한 것, 뿌리 부분에 검은 반점이 있는 것, 냄새가 평소보다 달콤하거나 신 것, 이런 마늘은 곰팡이균이 이미 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깝더라도 바로 버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둘째, 키친타월로 하나하나 개별 포장하세요. 마늘은 서로 맞닿은 채 두면 수분이 고이고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키친타월은 습기를 흡수하고 통풍을 도와주기 때문에 곰팡이 발생률을 크게 낮춰줍니다. 셋째, 통풍 가능한 밀폐 용기를 사용하세요. 완전히 밀폐된 용기보다는 공기가 조금 통할 수 있는 구조가 좋습니다. 여기에 실리카겔을 함께 넣어두면 습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리카겔은 과자 봉지, 김 포장지 등에 들어있는 것을 모아두었다가 활용하시면 됩니다. 넷째, 냉장고 보관은 야채실에 되도록 1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세요. 상온보다는 냉장 보관이 안전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필수입니다. 이 보관법을 따르면 마늘의 수명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고 무엇보다 아플라톡신 발생 위험을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미리 껍질을 벗겨 놓았을 경우의 보관 요령과 장기 보관을 위한 냉동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리를 쉽게 하기 위해 미리 마늘 껍질을 벗겨 놓고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껍질을 벗긴 순간부터 마늘은 외부 오염과 수분, 산소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그렇다면 껍질을 벗긴 마늘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단 이때 중요한 점은 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깔고 마늘 위에도 한 겹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이 모이는 걸 막아 곰팡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껍질 벗긴 마늘은 3일 이내에 사용하세요. 그 이상 보관하면 맛도 변하고 곰팡이나 세균 증식 위험도 커집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소량씩 자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장기 보관이 필요하다면 냉동 보관을 고려해 보세요. 마늘을 껍질 벗긴 후 하나씩 지퍼백이나 소분용 랩으로 개별 포장한 뒤 냉동실에 넣으면 최대 6개월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사용할 땐 해동하지 말고 바로 요리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해동 후에는 수분이 생겨 품질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동 보관 시에도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세요. 마늘 속 황화합물이 플라스틱과 반응해 냄새나 해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마늘을 약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섭취법 중 하나인 꿀마늘 만들기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섭취 자체가 꺼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먹는다면 마늘은 여전히 자연이 준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꿀마늘입니다. 마늘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각각의 효능이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속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새로운 성분이 형성됩니다. 마늘 속 알리신과 꿀의 천연 효소가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은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혈압 안정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 꿀마늘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아침부터 기운이 없고 오후에 쉽게 지치는 분, 감기나 잔병 치레가 잦은 분, 혈압, 혈당, 간 수치 관리가 필요한 분, 그럼 본격적으로 꿀마늘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은 반드시 국내산 신선한 것을 사용합니다. 껍질을 벗겼을 때 상처가 있거나 색이 누렇게 변한 마늘은 제외해야 합니다. 꿀은 반드시 천연 벌꿀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일부는 물엿이나 설탕이 섞인 가공 꿀일 수 있으므로 성분 표시를 꼭 확인하시고
100% 벌꿀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한 마늘은 껍질을 깐 뒤 깨끗이 씻고 키친타올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물기가 남아 있으면 꿀 속에서도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료 준비가 끝났다면 다음 페이지에서는 찐 마늘로 꿀마늘을 만드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재료를 준비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꿀마늘을 만드는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늘을 찌는 것입니다. 마늘을 생으로 꿀에 넣는 분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적당히 익힌 마늘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찜 과정에서 SRL 시스테인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새롭게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생마늘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찜이나 숙성 과정에서만 나타납니다. 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껍질을 벗긴 마늘을 찜기에 넣습니다. 15분에서 20분간 찌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으면 성분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너무 길면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찐 마늘은 젓가락으로 찔러 보았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되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음 단계는 꿀과 섞는 과정입니다. 찐 마늘은 완전히 식혀야 합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꿀과 섞으면 꿀에 들어있는 효소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실온에서 30분 이상 자연 식힘을 권장합니다. 식은 마늘을 깨끗한 유리병에 넣고 마늘이 잠길 만큼 꿀을 부어주세요. 마늘과 꿀의 비율은 11.5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마늘 100지이면 꿀은 약 150지. 꿀이 마늘 사이사이까지 잘 스며들도록 병을 살짝 흔들어 줍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병을 너무 세게 흔들지 말 것. 마늘이 부서지면 맛과 식감, 저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꿀마늘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숙성 과정과 보관법을 거쳐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병에 꿀과 마늘을 함께 담았다면 가장 중요한 단계인 숙성과 보관이 남았습니다. 실온에서 일주일간 숙성. 병 뚜껑을 꽉 닫고 통풍이 되는 서늘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숙성 기간 동안 마늘과 꿀이 서로 스며들며 알리티아민 성분이 천천히 생성됩니다. 7일 이후에는 냉장고로 옮겨 보관. 냉장 보관 시 꿀마늘은 최대 6개월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단, 꺼낼 때는 반드시 깨끗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찐 마늘 23개, 꿀 1티스푼을 식사 후 30분쯤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들은 아침 공복, 저녁 식전에도 드실 수 있으며 하루 총 69개까지가 적당한 섭취량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 마늘이 혈액을 묽게 할 수 있어 약효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 예정이 있는 분, 수술 2주 전부터는 섭취를 중단해야 출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장 기능이 약한 분, 처음에는 반드시 식후 섭취로 시작하고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증상이 있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익힌 마늘 위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꿀마늘 외에도 마늘을 보약처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 2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꿀마늘이 가장 대표적인 건강 마늘 섭취법이라면 이 외에도 마늘을 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더 있습니다. 특히 다음 2가지 방법은 위장 부담이 적고 항암간 보호 효과가 뛰어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익힌 마늘 부드럽고 위에 부담 없는 천연 항산화제. 많은 분들이 마늘은 생으로 먹어야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익힌 마늘이 더 나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늘을 15분간 쪄내면 생마늘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SRL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 성분은 암세포 억제에 강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익힌 마늘은 위가 약한 분들,
속쓰림이 잘 생기는 분들, 생마늘 냄새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섭취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껍질을 벗긴 마늘을 찜기에 넣고 15분간 쪄낸 뒤 식힌 상태에서 반찬처럼 드시면 됩니다. 기름에 볶거나 너무 오래 가열하면 유효 성분이 파괴되므로 약한 불 혹은 찜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2. 생마늘즙 간 해독, 혈관 보호에 탁월. 생마늘을 직접 갈아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위장이 튼튼한 분들에게만 권장됩니다. 직접 만든 생마늘즙은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고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간 수치가 자주 높게 나오는 분이나 기름진 음식 섭취가 잦은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섭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늘 34쪽을 갈아서 미지근한 물이나 꿀물에 섞어 식후 30분에 한 번씩 일주일에 2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늘의 섭취법과 보관법을 한눈에 정리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이 맞는지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늘을 건강하게 먹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이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상황별로 어떤 마늘 섭취법이 좋은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가 약하거나 속이 자주 쓰린 분, 추천 익힌 마늘. 이유 위 점막 자극이 적고 생마늘보다 부드럽게 소화됨. 섭취법 찜기에서 15분 찐 후 반찬처럼 섭취 하루 35쪽.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가 걱정인 분. 추천 꿀마늘. 이유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감기 예방 효과. 섭취법 하루 2회 아침 저녁. 찐 마늘 23쪽 꿀 1티스푼. 주의 식후 섭취로 시작. 점차 공복 섭취 가능. 간 기능 개선이 필요한 분, 간 수치가 높은 분. 추천 생마늘즙. 이유 황화합물 농축간 해독 효소 촉진. 섭취법 마늘 3쪽 갈아 물과 함께 주 23회 섭취. 주의 위장 민감한 경우는 피할 것. 혈압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 추천 꿀마늘 익힌 마늘 혼용. 이유 마늘의 혈관 확장 혈압 안정 효과 활용. 섭취법 아침 꿀마늘, 점심 또는 저녁에 익힌 마늘 섭취. 주의 약 복용 중이라면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 이처럼 마늘은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마늘을 먹을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몇 가지에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늘의 좋은 점과 조심할 점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들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생마늘이 무조건 더 좋은가요? 아닙니다. 생마늘에는 알리신이 풍부하지만 위장 자극이 심하고 흡수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찐 마늘이나 꿀마늘은 알리신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되어 더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Q2. 마늘 냄새가 너무 심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늘을 찌거나 굽거나 꿀에 숙성시키면 냄새가 줄어들고 위장 부담도 덜어집니다. 차가운 물, 우유, 사과, 녹차를 함께 마시는 것도 입냄새 완화에 도움됩니다. Q3. 당뇨가 있는데 마늘 먹어도 되나요? 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생마늘은 괜찮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장아찌, 마늘빵은 금물입니다. 꿀마늘도 당 수치가 높을 경우 소량만 식후에 섭취해야 하며 의사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하루에 마늘을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찐 마늘 69쪽 또는 생마늘 2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것은 피하고 체내 반응을 보며 천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Q5. 마늘 보관 중에 곰팡이를 발견했는데 겉만 잘라내고 먹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속 깊숙이 퍼져 있을 수 있으며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 독성 아플라톡신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되면 무조건 버리세요. 지금까지 마늘이 어떻게 약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독이 되기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섭취 방법과 보관 습관에 있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마늘 건강 루틴을 하나의 예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 3가지. 곰팡이 핀 마늘은 무조건 버린다. 마늘은 찌거나 숙성해서 먹는다. 먹는 양은 천천히 늘리고 식후부터 시작한다. 마늘 루틴 예시 초보자용 7일 플랜. 13일차. 아침 식사 후 찐 마늘 2쪽. 저녁 식사 후 꿀 마늘 2쪽 꿀 1티스푼. 위장에 물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47일차. 아침 공복 꿀 마늘 2쪽. 점심 또는 저녁 익힌 마늘 34쪽. 하루 총 68쪽 정도 섭취 유지. 주의 혈압약, 혈액순환제, 항응고제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할 것. 이 루틴을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몸의 가벼움, 속의 편안함, 에너지 변화 등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마늘이 치매 예방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늘은 간과 혈관뿐만 아니라 뇌 건강, 특히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활성산소의 공격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력 저하, 인지력 감퇴, 그리고 궁극적으로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죠. 그런데 마늘 속 황화 화합물과 항산화 성분은 이러한 뇌세포의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이 뇌에 주는 대표적인 작용, 뇌혈관 확장 작용.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활성산소 제거, 세포 노화를 막고 신경세포 손상 속도를 늦춰줍니다. 신경 전달 물질 유지. 마늘은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마늘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단기 기억력, 언어 유창성, 집중력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마늘을 식사에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생각의 명료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늘은 분명히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먹는 방식 하나, 보관 습관 하나에 따라 그 마늘은 몸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서서히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달달한 마늘장아찌, 마늘빵, 곰팡이 마늘은 피할 것. 찐 마늘 꿀, 15분 찐 마늘, 신선한 생마늘즙은 보약이 될 수 있음. 곰팡이 마늘은 절대 재사용 금지, 반드시 버릴 것. 하루 권장량 지키며 식후부터 천천히 섭취 시작할 것. 위장, 간, 혈압, 뇌 건강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냉장고 속 마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곰팡이가 피어 있지는 않은지, 껍질이 벗겨진 채 상온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래돼서 냄새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작은 확인이지만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오늘 바로 꿀마늘 한 병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 한 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88 시니어 건강쇼는
앞으로도 노후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을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오늘부터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